숙제한 사람도 못한 사람도 질문이 필요해 보이는 느낌 드는 문제들 다 질문하세요. 시작해보자 얘들아. 78페이지부터 78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79페이지) 질문 뭐라고? 27 몇 번? 17번 또? 22번 일단 17번하고 22번 두 문제 하고 다시 질문 받아볼게. 617번 보세요.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언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언이고 1라디언이면 포도법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라디언 단위의 약속, 정의거든? 1라디언이면 대충 60분법으로 할 때 몇 도 정도 된다 그랬어? 57도 정도 돼. 얘들아. 요 정도 돼야 그때 만들어진 부채꼴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아지게 돼. 그리고 그걸 이렇게 생긴 각을 이제는 1라디언이라고 약속하기로 했고. 그림이나 대충 그려볼까 그러면? 뭐 이런 부채꼴이 있대. 중심각 1라디언이라고 했고 1 저거 그냥 1이라는 숫자기도 하지만 각을 말하는 의미에서는 57도 정도 되는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17번이었지? 1라디언이고 둘레가 30이다. 문자 설정 필요한가? 수학 공부가 짬밥이 있는데 이 설정조차 못하는 거 아니겠지? 그럼 이 길이 얼마야? 어리야.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야. 대신 그 중심각은 라디언 단위. 근데 이거 라디언 맞잖아. 그럼 반지름하고 중심각 곱하기 호의 길이야. 얼마야? 이것도 어리야. 끝난 거잖아. 3어리 3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 못한 친구들은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반지름 곱하기 라디언 단위의 중심각이라는 걸 아직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였겠지? 아마도. 그래서 계산한 게 어리 된다는 걸 몰라서 정답을 못 구했을 가능성이 좀 느껴지니까 잘 쓰자고. 외운 것들 잘 써야 돼. 그 다음 622번 가볼게. 저 풀었어요. 응? 풀었어요. 22번 또 묻고 싶은 문제 사람이 있어 혹시? 22번 질문 요구한 사람 없어? 그거 안 해도 돼? 좋아. 그럼 다시 7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넘길까 그러면? 80페이지 질문 625번 먼저 가볼게. 둘레의 길이가 8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간다. 둘레가 8인 미안 8짜리 길이를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부채꼴을 만들 거야. 근데 어떤 부채꼴을 만들 거냐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부채꼴,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채꼴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넓이가 최대가 되는 부채꼴을 찾고 싶대. 갈게. 만약에 이 문제가 오지선다 또는 단답형 문제, 답만 적으면 끝나는 문제라면 첫 번째는
암기. 언제 넓이가 최대가 되느냐? 중심각은 2라디언. 반지름의 길이는 주어진 둘레의 4분의 1, 2일 때. 이게 최대 넓이를 갖는, 내가 8을 정도하는 길이를 갖고서 만들 수 있는 최대 넓이를 갖고 있는 부채꼴의 조건이 저거예요. 중심각은 무조건 2야. 반지름의 길이는 반드시 갖고 있는 둘레의 4분의 1이 체크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럼 질문이 뭐였냐면, 반지름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를 찾는 거니까 암기만 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야. 이게 객관식 문제나 단답형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냥 시간 아끼면 되잖아. 근데 만약 이게 서술형 문제다. 서술형 풀이도 알고 있어야 돼.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럼 두 번째. 네. 잘못 들었나? 뭐야, 잘못 들을 수도 있지. 똑똑똑 소리 났는데. 아, 그래? 어떤 부채꼴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8이래. 넓이를 구해야 돼. 왜? 최대 넓이라며. 부채꼴의 최대 넓이. 그럼 최대값, 최소값 찾고 싶으면 함수 만들어야 돼,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지 최대값이 얼마인지 알 거 아니야. 무조건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프. 아니면 가끔씩 산술기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반지름을 어리라 둘 겁니다. 그럼 여기도 어리 될 테고, 내가 갖고 있는 길이가 8이었으니까 이 길이는 8-2 어리 되겠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가 뭐냐? 넓이가 누구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 호의 길이. 원래는 2분의 1 얼제곱 세트로 계산해도 돼. 근데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호의 길이잖아. 중심각보다 호의 길이를 먼저 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 2분의 1 얼제곱 세트보다는 2분의 1 얼 L이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얼제곱 플러스 4 얼이 되고요. 그러면 표준형이 마이너스로 묶은 얼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반지름이 2일 때 부채꼴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넓이는 4까지 가는. 왜? 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잖아. 위로 블록한 포물선은 꼭지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최대값 아니야? 근데 그 최대값이 y값이 아니라 뭐라 적혀있는데? 넓이라 적혀있잖아. 넓이의 값을 찾은 거야. 이게 넓이의 값이야. 그래서 그렇게 찾은 내용대로라면 무슨 말이야? 반지름이 2가 돼야 된대. 반지름이 2가 돼야 된대. 그럼 반지름이 2니까 호의 길이는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가 중심각 묻는 거였지. 반지름이 2일 때 호의 길이가 4가 되려면 반지름에다 중심각 곱하기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도 2라디언이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게 유도해서 정답을 찾아도 되고, 풀이를 누군가에게 보여줘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걸 쓰는 거고, 간단히 외워서 푼 걸 답으로만 기록해 줄 수 있다면 저걸 외워서 푸는 거고. 둘 다 해야 돼. 둘 다 하세요. 필기 잠깐만 한 번 더 해줄래? 잠깐 기다려줄게. 끝나고 저녁 시간 때 그 프린트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저녁 좀 빠르게 먹고
저녁 시간 최대한 활용해서 정리해서 내 오늘까지 무조건. 그리고 우리 특강은 오늘까지죠? 오늘까지예요. 토요일날은 그냥 원래대로 수업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특강이 없어. 물론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다시 2주 동안 특강 시작되는데, 어쨌든 다음 일주일 동안은 그냥 정규 수업만, 저녁 때 하는 정규 수업만 하게 될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 6시까지. 화요일, 목요일 6시까지. 토요일은 원래 하던 대로. 이따가 오늘 다음 수업 끝날 때 선생님이 한 번 더 말해줄게. 까먹지 않을 테니까 일단 그 들은 내용 좀 잘 기억하고 계세요. 80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628번 가볼까요? 먼저 딱딱 먼저 보이는 게 탄젠트 22.5도네. 젠장. 특수각이 아닌데 저걸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지? 특수각일 때만 대답할 수 있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특수각일 때만 비율을 알고 있으니까. 특수각일 때만 비율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말할 수 있는 거야. 특수각이 아니면 당연히 말을 못하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뭐 풀 방법이 있다는 얘기겠지 뭐. 그림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얘기인가? 잠깐만, 그림 먼저 그려보자. 각의 이등분선 표현이네? AB하고 BC 뭐라고? AC하고 BC가 1이라고? AC하고 BC가 1이래. 거기다 직각이야? 이거 같으니까 45도 말하는 거구나. 그럼 요거 하나가 22.5도 말하는 거구나. 뭐 그런 얘기겠네. 직각의 대변이 확인됐으니까. 그리고 이 길이 필요할지 알지 모르겠지만 미리 적어놓을게. 여기가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찾는 거에 집중을 한번 해봐. 뭐가 질문했던가? 탄젠트 22.5도라는 녀석은 삼각비니까 22.5도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 얘들아, 삼각비는 무조건 어떤 각에 대한 삼각비를 물어보든지 간에 오른쪽에 직각, 그래서 빗변, 높이, 밑변 체크해서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라는 삼각비,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이라는 삼각비,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라는 삼각비.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 이미 그림이 예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거 보고 찾으라는 얘기야. 이거 보고. 그래서 탄젠트 22.5도는 밑변 BC분의 높이 CD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BC가 1이네? 그럼 CD의 길이만 찾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어요? CD의 길이만. 맞니 얘들아? 그 CD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 과정이 되겠지. 이 문제 정답 맞춰서 한번 의견 내봐. 어떻게 풀면 되게? 푸는 방법. 1이랑 1이랑 루트 루트 2 비율. 왜? 지금 다행이가 말했지. 지금 그 비율을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 여기다 한 번 더 적을게. 잊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오래됐거든 우리. 너무 오래됐지만 한 번 더 기억하자. 우리 평면좌표에서 어떤 공부를 했었냐면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을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변의 중점을 향해 선을 내리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점을 D라 불렀을 때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중선정리라는 내용이었거든. 그리고 그걸 외국에서는
파포스 또는 파푸스라고 해요. 파푸스의 정리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걸 써야 될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빈칸치 없는 증명 문제 같은 건 있었습니다. 내용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외우자. 이렇게 만드는 삼각형은 양 날개에 있는 변들을 제곱해서 더한 게 이 중선 AD를 제곱한 것과 그 다음 반으로 나눠진 이쪽이나 이쪽은 어차피 같은 길이라서 이걸로 적을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 선분을 제곱해서 더한 녀석의 2배랑 같다는 걸 가지고 이걸 알아주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잊어버려서 한 번 더 외우자고. 한 번 더 외워. 언제 또 이런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외워주세요. 이걸 중선 정리.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지? 한번 하나 더 할게. 지금 필요한 거는 이번에도 꼭지점에서 선 하나 대변을 내릴 거거든? 근데 그 대변을 내릴 때 대변의 중점을 향해 내린 선을 중선이라 불러. 그런데 이번엔 대변의 중점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 꼭지점 A에서 A라는 각을 2등분해 줄 수 있는 선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는 점을 D라 부르면 완전히 내용이 달라. 물론 여기 좀 봐봐. ABC가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면 이게 만약에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었다면 여기에서 대변의 중점을 향해 중선을 내려도 각을 2등분한 선을 내려도 같은 위치에 찍히겠지. 그건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삼각형은 기억해. 대변의 중점을 향해 내린 선과 그 각을 2등분해주는 조건으로 내린 선의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야. 이걸 수학에서는 각의 2등분선 정리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아까는 양 날개를 제곱해서 더한 게 중선의 제곱과 반쪽으로 나뉜 선분을 제곱한 것을 더한 거의 2배라고 그랬지? 각의 2등분선 정리는 양 날개에 붙어있는 변들의 비율이 그 각의 2등분선 때문에 만나는 점 D 때문에 선분이 잘리게 되죠. 그 잘린 선분의 비율과 같다는 게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손치수라면 이거야.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과 같다는 게 각의 2등분선 정리입니다. 둘 다 기억하자고. 혹시 선생님 이 중에 저 하나만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걸 확실하게 외워야겠지. 말했듯이 이건 교육과정에 저걸 이 공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는 없어. 그냥 증명 문제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러니까 중요한 정도로 따진다면 제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들아 이 삼각형을 이렇게 기울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선생님이 손치수를 할게. 루트 2 대 1은 루트 2 대 1은 AD 대 CD랑 같은 거야.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랑 같은 겁니다. 됐니? 그럼 지금 내가 필요한 게 CD죠? 그럼 선생님 한 번에 적어도 되려나? 따라서 이거랑 같이 매칭해줘. 따로 필기 안 할게. CD의 길이는 아니 그냥 적자 에이. 뭐라고? BC 하고 AB의 비율은 루트 1대 루트 2인데 1대 루트 2인데 그게 누구의 비율이랑 같냐면 CD 대 AD의 비율과 같다. 됐니 얘들아? 그리고 이걸 정리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율. 선생님이 그냥 바로 여기서부터 적고 싶었는데 간다. 그래서 CD의 길이는
칠판 봐봐. 전체 길이가 얼마야? 전체 길이가 1이야. 그 1을 루트 2대 1로 나눴을 때 얘가 차지하는 값을 찾는 거지. 얘 좀 봐봐. 이것도 지금 무리수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까 봐 하는 얘기인데, 여기 A라는 길이가 있어. 근데 그 A라는 길이를 1대 2로 나눠달래. 그럼 요만큼을 구해달래. 그럼 전체 길이 얼마에서? A에서 전체를 몇 개로 쪼갰을 때? 3개로 쪼갰을 때 3개 중에 몇 개를 주면 되는 거? 한 개만. 이걸 비례배분이라고 했었어. 맞아? 그래야 돼? 1대2 말고 다른 거 해볼까? 이 길이가 L이야. 근데 L을 2대 3으로 나눠달래. 그러니까 이 L을 하나, 둘, 셋, 넷 합쳐서 5개로 나눴을 때, 전체를 5개로 나눴을 때 5개 중에 3개는 얘한테, 나머지 2개는 얘한테. 그렇게 계산하는 게 비례배분이었거든. 그러니까 CD라는 길이도 마찬가지. 전체 길이가 얼마? 1이라는 길이를 전체를 얼마로 나눴을 때? 루트 2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루트 2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그 중에 얼만큼을 가져가면 되는 거? 1만큼을. 지금 무리수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 대답도 안, 또 이렇게 느려. 왜?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똑같은 얘기. 봐봐. 여러분들 또 보기 편하게 한번 노력해볼게. 눕혀볼게. 이게 1이야. 지금 이 길이가 1이라고. 근데 그걸 이 D라는 점이 나눠주는데,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그리고 C부터 D까지의 거리가 이쯤 있는데, 이쯤, 잠깐만, 여기가 A구나. 미안. C부터 A까지 연결한 선분이 1인데 그 C부터 D까지의 거리, 근데 그 C부터 D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때 나타내고 있는 비율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1과 루트 2의 비율. 이게 1, 이게 루트 2. 이거랑 비교해보라고. 지금 했던 거랑. 뭐야? 1을 2 전체로 나눴을 때, A라는 길이를 3칸으로 나눴을 때, L이라는 길이를 5칸으로 나눴을 때, 1이라는 길이를 1 더하기 루트 2로 나눴을 때, 그때 1 더하기 루트 2로 나눈 것 중에 얘가 갖고 있는 비율이 1만큼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유리화 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어려운 거 아니다. 무리수라서 헷갈릴까봐 지금 미리 얘기도 해주고 있는 거. 그냥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 비례배분이라는 방법으로. 그럼 끝난 거야. 탄젠트 22.5도가 이거잖아. BC가 1이어서. 탄젠트 22.5도 준비되어 있는 직각삼각형 보이길래 그걸 가지고 밑변분의 높이 계산한 거야. 근데 밑변이 1이야. 그럼 높이만 정답이 돼. 그 높이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과 비례배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찾아낸 거니까 정답을 루트 2-1로 불러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래서 5번이 맞는 거, 620 몇 번, 8번 문제였구나.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저기 앞에 적었던 정리하고 문제 푼 거하고 또 필기 좀 해주세요. 너무 오랜만에 하기도 했고. 조금만 더 기다려줄게.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내신할 때 중요한 거, 이것도 중요하다. 전체 삼각함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내용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나머지 반이 함수의 그래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그걸 이용해서 방정식이나 부등식 푸는 거고,
자, 더 받아볼까? 80페이지 더 묻고 싶은 데 있는 사람. 80페이지 더 묻고 싶은 데 있는 사람 있니? 자, 그럼 넘겨볼게. 81페이지 질문. 33번 한번 가보자. 일단 그림은 쉽게 느껴질 만한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도 어려운지 아닌지를 확인해 봅시다. 그림은 이해했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고 그 원에 4개의 점을 찍어서 X축과 Y축에 평행한 변 4개를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만든 것 같네요. 이때 문제 읽어볼까? 그럼 이제 세 번째 줄부터 읽으면 되겠네. 원점 O와 점 D를 지나는 동경 AD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부를 때 어차피 이거 연결하면 지름 되는 거겠지? 이거 지름이네, 이게. 에이구, 잘못 했지. 다시, 문제가 말하는 게 뭐였어? 원점 O와 D를 지나는 동경 AD가, 동경 AD니까, 선생님이 눈에 말하는 거 있지. 동경 표현 똑바로 하라고. 지금 문제가 하는 설명이 이거 말하는 거네. 시초선부터 OD까지 연결된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부르고 싶대. 세타. 이때 이 점의 X좌표, 잠깐만, 이 점이 아니구나. A라는 점의 X좌표 찾는 거구나. A라는 점의 X좌표. 갑시다. 반지름 얼마라고? 반지름 1이야. 됐니?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려가.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게. X, Y라고 할게요. 동경도 주어졌겠다. 삼각함수 이용할까? 사인의 정의 뭐라고? 얼분의 y. 얼이 얼마야? 1이야. 그럼 뭐가 사인 값이야? 그냥 y가 사인 값이죠. 사인의 정의가 뭐야? 세타라는 동경으로 만들어진 삼각함수, 사인이라 불리는 삼각함수는 얼분의 y로 정의를 내렸어. 코사인 세타는 얼분의 x니까 뭐가 정답이지? x가 정답이네. 그 다음 여기까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적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대답을 하면 돼. 그래서 봤더니 이 내용 때문에 내가 잡은 점 D의 좌표는 x, y라 잡은 이 점 D의 좌표는 x가 이거고 y가 이거라면 그럼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점 뒤에 좌표가 저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 외워두세요. 외워두면 외워둘 수 있고 외워도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는 동경의 끝점까지 연결한 길이가 1일 때는 외워. 1일 때는 이게 사인이야. 이게 사인이라고. 이게 사인이야. 근데 얘가 1이니까 그냥 이게 사인이야. 이게 사인. 이게 뭔데? 이 점의 y좌표 하는 말하는 거 아니야? 또 세타를 이용한 코사인은 이거야. 이게 코사인이라고. 얘가 코사인이야. 근데 얘가 1이야. 그럼 얘가 코사인이야. 이게 뭐야? 이게. 이 점의 x좌표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동경의 끝점을 연결한 길이가 1일 때는 그 주어진 점의 좌표가 무조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 또 자주 보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외워두는 게 나쁘지 않아.
동경의 길이가 1인 것에 한해서.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 바로 정답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점 A의 좌표는 얘하고 길이 같은 거 아니야? 거기다 Y축 대칭인 거 아닙니까? 중심이 원점이었는데 A하고 D가 정확하게 Y축의 정가운데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Y축 대칭한 게 정답이 될 테니까 Y축 대칭 X의 부호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질문하는 게 점 A의 X좌표였지? 그래서 정답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 불러주면 되는 거였겠어요. 어렵지 않게 이해 다 될 거라고 믿는데 그럼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또 정리해 제발. 숙제도 좀 열심히 하고. 분명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인 거 다들 아는데 왜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로 가려고 하는지. 아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먹는 학생들이라면 선생님 말도 안 해. 한 번 더 가볼까? 81페이지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81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없는 거 맞아. 그럼 넘겨보자. 82페이지 질문. 42번. 642번 가볼게. 642번 봅시다. 그리고 분명히 선생님이 말하지만 이 삼각함수를 가지고 만들어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걸 연산문제라고 하지. 연산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푸는 거야.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못 쓰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대신 다른 걸 못 써야 된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분, 유리화 뭐 그런 정도겠지? 근데 삼각함수에서 배우고 있는 성질을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 대신 이거의 활용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라고 했죠. 사제 더하기 코제 보일 때만 1으로 적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제 대신 1마 코제, 코제 대신 1마 사제. 결정적으로 뭐라 그랬어? 1이라는 숫자를 필요하다면 사제 더하기 코제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럼 문제 가볼게. 642번. 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리고 푸는데 도움이 되겠지? 0보다는 사인 세타가 좀 더 큰 양수고 사인 세타보다는 코사인 세타가 좀 더 큰 양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럴 때 우리 이런 류의 문제 풀 기회가 많지 않아. 풀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한 번 풀 때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해. 문제 볼 해석해 볼게. 이거 루트 안에 있는 숫자 단위가 계산 안 되지. 아, 이렇게라도 돼 있었으면 아니 최소한 이렇게라도 정답을 적을 수 있었을 텐데. 질판 봐. 항의 모양이 다르니까 계산이 안 돼. 이거는 아예 다른 숫자잖아.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적는 게 최선이야. 계산이 안 돼. 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달라. 계산 못 하는 거야. 대충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깔끔하게 적을 수 있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더 정리된 모습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보자. 이 1을 이제부터 이 모양으로 대입하면 보이지? 얘까지 동원돼서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다. 이거 1 대신 이거 넣어주면 완전 제곱식이야. 1 대신 이거 넣어주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래서 집어넣었다 치고 그럼 사제와 코제 사이에 이 쌓고 있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 사인과 코사인의 합에 대한 전체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옆에 것도 마찬가지야. 사제 마이너스 2 쌓고 플러스 코제 그럼 얘는 사 마 코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지 않아. 많지 않으니까 나오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선생님이 저거 처음에 설명할 때도 말했잖아. 아니 세상에 어떤 누가 이거를 1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지금껏 경험하면서 제일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숫자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을 텐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근데 바꿀 수 있어야 돼. 지금은.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나서도 또 틀리는 친구들 많지? 뭐 때문에? 제곱근이 제곱수가 나올 때는 절대값 붙여서 나와야 된다는 건 모르지 않았을 텐데 꼭 문제 풀 때는 마치 처음 보는 학생들처럼 엉망으로 내보내니까 이태명이 모두 알아야 돼?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생긴 녀석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생긴 녀석은 그냥 나오면 돼. 이거 지수할 때도 했던가?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얘부터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양수니까 양수끼리 더한 거는 별 의미가 없죠. 그냥 나오면 되겠네. 근데 여기 사인에서 코사인 빼달래. 근데 사인보다 코사인이 더 큰 양수야. 이거 음수란 얘기야. 그럼 나올 때 반대로 내보내야 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2 코사인 세타라 부르는 게 맞다는 뜻이었겠죠. 5번이 정답이었던 거겠지. 이것도 사진 찍지 말고 필기로 해놓자. 좀 기다려줄게. 에 82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세 바로 잡아. 시원이도 팔짱 빼고. 잘 준비하는 거잖아. 자세 바로 잡아. 82페이지 질문 더. 졸린 사람들은 잠깐 일어나도 좋다고 했어. 83페이지 질문. 45번 가볼게요. 세타가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가 채원아, 저 세타 몇 써면? 그렇게 답이 느리다고? 3, 4분면의 동경 맞지? 180과 270 사이니까 일단 그 정도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네? 뭐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해석할 만한 건 다 한 거야. 문제 더 읽어나가면 돼. 이 상태에서 1풀코분의 1이랑 1마코분의 1을 더할게. 3이다. 명심해. 써먹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근데 저 식의 모양은 지금 당장 이걸 쓸 수 있는 모양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뭐 해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뭔가를 해야지. 그 뭔가가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 준비하는 게 맞겠죠.
그럼 이거 곱하면 통분되는 거니까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분해 이쪽으로 1 맞고 올라갈 거고 이쪽으로 1 풀고 올라가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1 맞고랑 1 풀고를 더할 거니까 2만 남게 되겠네요. 이게 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때 지나서 몇몇은 대답했고 또 몇몇은 대답 못했지. 저거 보고 느껴야 되는 거. 아, 내가 모르는 게 코사인 제곱만 모르는 거니까 이거 코사인 제곱으로 만들어진 방정식으로 풀면 코사인 값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걸 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값 구할 수 있는 거 맞잖아. 대신 이걸 이용해서 코사인 값 구해도 되고 이제부터는 이용할 건더기가 좀 보이니? 이제 이거 이용할 가치가 생겼어. 사제하고 코제 더하기 1이니까 1마 코제는 사제랑 같은 거. 얘를 사제로 바꿔서 계산해도 돼. 이 상태에서 코사인을 구해도 되고 얘를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서 계산해도 되겠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쁘진 않겠네. 조금 좋은 건 있나? 1마 코제라는 내용을 두는 것보다 그나마 좀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겠네.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가 3분의 2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가자. 진짜 그래서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유리화해서 적을까? 그냥 적을까? 그냥 적을까? 뭐야? 어떻게 할까? 그냥 적자 일단은 루트 3분의 루트 2 유리화까지 할 거라면 선생님은 3분의 루트 6이라고 적었을 것 같은데 그냥 둘게 일단. 그럼 아까 채원이가 말해줬던 세타가 3, 4분면 쪽의 동경이었기 때문에 정원아 삼각함수 중에 3, 4분면 쪽에서 양의 값 갖는 게 누구지? 탄젠트. 그럼 쟤는 음의 값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라 미안해. 진짜 따라서 진짜 이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3, 4쪽이니까 정원이 말처럼 3, 4쪽은 탄젠트만 플러스야. 사인하고 코사인이 값은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무조건 음의 값이야. 그래서 풀마가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만 정답이 되는 게 맞고. 그럼 이제 대충 정말 대충 해도 돼. 채원이가 말했던 세타는 3, 4쪽 동경. 동경 표현 잘 알아야지. 이게 세타야 지금은. 근데 그걸 통해서 계산한 사인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지. 아 미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사인의 정의 얼분의 얼이 루트 3이라는 얘기겠네. y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얘기였겠다. 그래서 루트 3분의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던 거겠네. 그럼 마무리는 피타 정리로 x값도 찾을 수 있잖아. 제곱하면 3 제곱하면 2 3에서 2 뺄 거니까 루트 1 여기 1이겠네 길이가. 근데 3, 4쪽점이니까 좌표는 마이너스겠네. 그럼 마이너스 1이겠네요. 자 그럼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이제 마지막 문제 찾으러 가자. 문제 못 찾는 뭘 물어보는 건데? 탄젠트 세타 물어보는 거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2라고 대답해주면 되겠더라. 사진 찍지 말고 필기를 하자. 필기하시고 한 문제만 더 보실 테니까 빨리 필기들 해. 한 문제만 더 집중해 주세요.
83페이지 질문. 40, 43, 또 44번. 44. 민재 덤으로 불러 그랬어? 누가 웅성거렸어? 40, 44번이랑 46번. 아, 미안해. 그럼 여기 46번 두 문제 하고 시작. 우리 이거 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44번부터 하세요. 세타가 2분의 3파이와 270도와 2파이 360도 사이래. 선생님이 얼마나 대충 그리는지 보여줄까? 실제 동경이 4사분면 쪽에 있는 거야. 4사분면 쪽에 있대. 그 얘들아, 좀 이따 정답이 될 동경이 이렇게 그려져야 동경이 정답이지 이건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대로 하나 해볼게. 그냥 이렇게. 여기가 세타야. 그리고 기억해줘. 어쨌든 이 세타라는 동경은 4사 쪽이니까 코사인만 플러스가 나오고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갑시다. 44번 질문이 1플4분의 코하고 코분의 1플4 그걸 더한 게 4가 된다고. 그럼 이거 봐봐.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물론 요거 억지로 노력하면 요거 분리하면 코사인분의 1, 요게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1,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로 바꿀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탄젠트가 나오는 걸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맞지, 바보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정리한다 치고 탄젠트로 적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탄젠트를 코분의 사로 바꿔서 풀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걸 강제로 탄젠트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하지 말고 지금 얘네들을 통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냐. 통분할게요. 통분하면 분모는 1 플러스 사인과 코사인의 곱으로 통분이 될 거고, 그럼 이쪽으로 곱한 게 코제, 이쪽으로 곱한 게 1플 4의 제곱이니까 1플 24 플러스 4제. 통분은 이렇게 되겠지. 전개까지 했어. 코사인 이쪽으로 곱했고 1플 4 이쪽으로 곱해서 계속 정리해 나갈까? 그럼 1 플러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건 분모로 유지해 두고 분자 봤더니 사제 더하기 코제가 얼마? 1. 그럼 1에다가 2 사인 정리하면 2 더하기 2 사인, 2 더하기 2 사인이면 2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사인 세타만 남는 거다. 그랬더니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약분돼서 사라지네. 그럼 남는 게 코사인 세타분의 2만 남는 거네요. 근데 그걸 이 문제는 4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이걸 묻는 건 아니겠지? 중간결론이지?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4분의 2가 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딱 보니까 지금 또 그림 엉망진창으로 그리긴 했네. 근데 중요하지 않아. 가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이라는 삼각함수는 얼분의 x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1인 거야. 얼의 크기는 2를 말하는 거고. 아, 그러면 피터 정리 여기가 2야, 여기가 1이야. 2의 제곱 4에서 1의 제곱 1 빼면 3 남아. 거기다 루트 붙인 거니까 여기 루트 3이겠네. 근데 꼬라지를 봐. 4, 4쪽점이잖아. y좌표 음수야. 길이는 루트 3이 맞는데 음의 좌표야.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어. 끝이야. 문제가 말한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끝이라고. 더가 이제 644번. 뭘 구하는 거냐? 사인 세타 구하는 겁니다. 사인 세타는 얼분의 y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신나게 삼각함수의 값 구하고 있지 않아? 이거 특수하게 답이지? 특수하게 답. 사인값 2분의 루트 3 나오는 게, 사인값 2분의 루트 3 나오는 게 60도짜리야, 60도짜리. 60도짜리. 여기가 60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경의 크기를 따지면 270도에다가 60도를 더 더한, 아니면 360도에서 30도 부족한 이 세타가 330도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범위, 어디 가서? 이 범위에서는 정답이 330도. 응? 이렇게 사인에서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 이렇게 찾았잖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오는 게 이쪽이야. 그리고 이쪽도 있어. 그런데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가 1사동경, 2사동경, 3사동경, 여기가 4사동경이야. 4사 쪽이니까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맞아? 그렇게 해서 막 정답 찾고 있었잖아. 그거 잘하고 있잖아. 그 원장님 웬만큼 한다고 전에 들었고,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특수가 몇 도인지 찾는 거 하지 않아도 되고, 세타에 대한 사인값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쉬자. 요거 646번은 좀 이따 선생님이 들어와서 할게. 수고들 했습니다. 피곤한 사람들 좀 누워서 쉬어. 딴짓하지 말고. 자, 한 번만 더 볼까? 646번 갑니다. 세타가 270과 360 사이라고. 이번에도 그럼 미리 표현해 놓을까? 이것도 지금 4사분면 쪽 동경을 말하는 거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가죠. 그래서 이 동경 끝점에 x좌표랑 y좌표를 조금 있다가 그냥 간략하게 구할 수 있다면 구해 놓을 거고, 세타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분수식하고 1 플러스가 아니라 탄젠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는 거네. 오늘 한 것 중에 그래도 그나마 식이 제일 복잡한 건가? 근데 여전히 방법은 이거야.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보여야지. 아까는 바보같이 이거 그냥 강제로 뭐 이렇게 하나 분리해가지고, 분리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게 분리해서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걸 탄젠트로 바꾸겠다, 멍청한 생각이라고 그랬지? 탄젠트를 이렇게 분리하는 게 풀이 방법이지. 얘처럼 만들어져 있는 걸 탄젠트로 정리하는 건 마지막에 적어야 되는 정답이 그렇게 됐을 때는 적겠지만 계산하는 중간 과정에서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눈에 띄어야 되는 건 요거 같아. 그럼 갈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리고 번분수야.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번분수 계산은 암산 가능하지. 코사인분의 사인에 있는 사인이 분모가 되는 거고, 다시 코사인분의 사인은 분모 쪽에 있는 코사인은 번분수 계산에 의하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봐도 되지? 잠깐만. 코사인분의 사인. 맞네.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거.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할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곱한 것을 공통분모로 해준다면 이쪽으로 사인이 올라갈 거니까 사인 제곱 세타에 코사인 세타가 곱해진 녀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개하는 게 편하겠지? 요렇게 곱한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서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코사인 세타 붙어 있는 거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통분한 거야. 그리고 통분하면서 선생님은 좀 느낌을 가진 게, 이거 전개한 다음에 원래 코사인까지 곱할 거니까 여기가 코사인, 여기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가 코사인 세제곱 세타가 되는 거였을 텐데, 이거 분배까지 생각한다면 굳이 분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정리된 분자가 어차피 여기하고 여기에 둘 다 코사인이 있으니까 코사인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이걸 전개를 안 한 거지. 좀만 더 적을까? 그럼 분자는 코사인 세타로 묶었을 때 이쪽에 사인 제곱, 그리고 이쪽 한 번 더 적을게.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에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식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능력으로 끌고 나가면 돼. 그렇게 끌고 나가는 과정에 이런 애들 발견되면 써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연습이 좀만 되면 그렇게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걱정하지 마. 뭐 이거 선생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뭔가 정리하다 보면 간단하게 바뀔 거라는 믿음을 갖고 진행을 해야지. 그럼 이제 또 쓸 수 있는 거 하나 더 나왔지. 이거하고 이거 합쳐서 2번이라 부를까? 걔가 1이야. 한 줄만 더 적으면 왠지 뭔가 모양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갑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곱한 것 분의 분자는 코사인 세타에, 이거 암산하자. 요거 1, 그럼 더하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니까 2로 묶을 수 있겠네. 2로 묶게 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만 남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걸리적거렸던 거 하나 지워지는 거 보인다. 그래서 요것도 바꿔줄까? 요거 약분돼서 사라지고 요렇게 남은 거 사인분의 코사인, 사인분의 코사인, 사인분의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 선생님 아까 탄젠트를 바꾸라고 했지 이거 바꾸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말했잖아. 마지막에 적어야 되는 정답이 저런 모양이 나온다면 탄젠트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렇게 적는 게 더 편한 거 아니야? 계산을 신나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걸 쓰지만 정리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정답을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얘처럼 적는 게 더 편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 바꿀 겁니다. 지금 얘가 뭐냐? 탄젠트의 역수니까 탄젠트 세타 분해로 적어주면 되겠네. 역수니까 요게 3번이라고 하자. 요거 필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더 예쁘게 해주면 돼. 요렇게 체크된 게 3번. 그리고 분자는 약분한 거 다 빼고도 2가 남아있는 상태. 얘들아, 그게 이 문제 이상하다. 탄젠트 값이 어떻게 양수가 나오지? 나 뭐 잘못 적었어? 잠깐만 기다려줄래? 1마코분의 사코 더하기 8분의 1마코 통분하면 4제곱
코지. 거기다 코. 이거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문제가 쓰레기처럼 나왔네.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1이 될 리가 없었을 텐데. 미안해.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 선생님 계산 미스 있었는지. 혹시 발견한 사람 있으면 말해줘도 돼. 선생님이 어디서 계산 실수했는지.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이 바보같이 풀어놓고 그걸 찾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저녁 때 여러분들 오면 요 문제 선생님이 저녁 시간 때 확인해보고 잘못 나온 문제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잘못 푼 건지 말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일단 결론대로 하자면 탄젠트 세타가 2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646번의 조건이 사사 쪽이었어. 사사 쪽에 탄젠트 값은 양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잘못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멈춰. 그냥 말이 안 되니까. 그래도 한번 끌고 나가볼까? 얘들아 들어봐. 만약에 이걸 지켜야 되는 입장이라면 문제가 잘못 나온 거니까 아마 문제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조건으로 풀어주길 바랬던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문제가 잘못 나온 거야. 그럼 탄젠트가 마이너스 2라는 건 x분의 y가 1분의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였을 테니까 이 길이는 루트 5가 되는 거였을 테고. 그래서 질문이 사인값 물어보는 거지. 사인값 물어보니까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얼분의 y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죠. 유리화까지 하면 5분의 마이너스 2 루트 5가 정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불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맞는데 문제가 설정해준 동경이 잘못된 거였다면, 그래서 실제로는 이 동경이 이렇게 말하는 사사 쪽이 아니라 이 동경이 탄젠트의 값을 양이되게 줄 수 있는 동경의 범위가 3사 쪽이나 1사 쪽이었다면, 그러니까 0과 2분의 파이 사이거나 아니면 파이와 2분의 3파이라고 말을 해줬다면, 다시 얘가 잘된 상황이라고 얘가 잘못된 상황이었다면 그때는 요 탄젠트 값 2가 맞는 거니까 2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쪽이나 이쪽이라고 그랬지? 이쪽으로 해볼게. 이게 만약에 진짜 세트였다면 그때 x분의 y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겠죠. 얘처럼.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 루트 5가 되는 거였을 테고, 이거에 대한 사인 값은 얼분의 y라서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유리하면 5분의 마이너스 2 루트 5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번에도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1번이 정답이니까 문제 잘 된 거 아닌가요? 아니지. 아니야. 이 결론하고 문제가 내건 조건이 아예 일치하질 않아. 잘못 나온 거예요. 잘못 나온 거. 선생님 말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풀게 된다면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봐야겠지. 감독관한테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아니면 아예 답을 적지 말던가. 신나게 잘 풀고 있다가 문제가 찌질한 문제가 하나 걸려들었어. 과정 자체는 참 좋은 문제라 생각했는데 조금 마지막이 아쉽네. 그래도 선생님이 이따가 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 이게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건지, 진짜 선생님 말대로 문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어디서 미스를 하고 있는 건지 확인 꼭 해보겠습니다. 83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 그럼 넘겨볼까? 84페이지 질문 650. 5번 먼저 합시다.
655번 하지 않았어? 651번. 651번. 세타는 4사분면의 각이고, 이렇게도 표현해주고, 지금처럼 말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럼 먼저 또 선생님, 엉망진창으로 문제가 말한 동경 대충 표현해 볼게. 이렇게 됐대. 그리고 조금 이따 또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 이거하고 이거 적당히 한번 잡아볼 생각이야. 여기가 이 동경 끝점의 x좌표, 이게 동경 끝점의 y좌표, 이게 그 동경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읽기 위한 반지름 얼. 문제 봅시다. 651번. 사인과 코사인을 더한 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공부했다면 분명히 말했지. 사인과 코사인의 합 또는 사인과 코사인의 차이를 알려줄 때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거 하나만 알려준 게 아니라 이것도 같이 써먹길 바라고 있는데 알고 있을 테니까 적지 않은 것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항상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사플코나 사마코 또는 코플사, 코마사일 때는 사인과 코사인의 합 또는 차가 주어지게 되면 얘를 쓰자. 완전제곱식의 변형식으로. 그래서 공간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사플코의 제곱은 사제 더하기 코제에다가 사코의 2배. 그런데 사플코가 얼마냐? 마이너스 4분의 1이래. 그럼 제곱하면 16분의 1이야. 사제 더하기 코제는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암산할까? 1 넘겨주면 마이너스 16분의 15. 마이너스 16분의 15. 잠깐만. 1 넘겨주면 마이너스 16분의 15. 맞지? 그거 2로 나눌 거니까 숫자가 또 이렇게 그지 같은 거야. 찜찜하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2분의 15가 나오는 거구나. 마이너스 16분의 15 2로 나눌 거니까 그러네. 그럼 얘들아 분명히 믿어야 돼. 문제가 알려준 거 1번, 내가 외우고 있는 거 2번, 그 1번과 2번을 통해서 찾은 3번, 이 세 개 가지고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면 좋겠네. 그럼 질문이 뭐냐? 사인과 코사인의 세제곱의 차. 난 이걸 세제곱으로 온 거야. 제곱의 차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 다 문제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자. 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었으면 그냥 1이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니까 안 되겠네. 그럼 보이는 걸 생각해봐. 보이는 걸 생각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 사인을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까?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게 맞나? 뭐 그런 고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게 좋지. 하나 보여줄게. 만약에 사인 제곱을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꿨다면, 이걸 이용해서 얘를 1마 코제곱으로 바꿨다면 이거 계산은 1 2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알고 있는 거, 외우고 있는 거, 찾아낸 거, 이거 동원해서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보겠지? 그리고 내려야 되는 결론은 이게 아닌가 보다 하는 결론 내릴 거고. 그렇게 해보는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보다가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합차 공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사플코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삼각함수 시간 다 끝났고 남은 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써왔던 차와 합을 알고 있고 그들끼리의 곱까지 알고 있을 때 당연히 떠올려야 되는 건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 맞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다 한 번만 더 적을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에서 그럼 사제 똑같이 나와 코제 똑같이 나와 여기가 마이너스 2사코 여기가 플러스 2사코 플러스 2사코를 마이너스 2사코로 변형하는 게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이라서 마이너스 4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라고 불러주면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변형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됐니? 사플코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분의 1. 그거 제곱한 거 얼마야? 16분의 1. 암산 기억해. 16분의 1. 16분의 1이지. 그 다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32분의 15거든. 그걸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선생님은 분모 16으로 냅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약분을 4로 하지 말고 2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16분의 30이죠. 아까 여기 얼마라고? 16분의 1하고 16분의 30도 하면 16분의 31이 되는 거겠지.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쌍화코의 제곱이 아니거든? 근데 쌍화코를 구하려면 어차피 완전 제곱식 변형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이걸 구하기 위한 과정으로 쌍화코의 제곱을 구한 거야. 제곱을. 그래서 여기다 걸려줘. 따라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여기다 뭐 붙인 거? 펄마 루트 붙인 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루트 3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됐니? 그런데 동경이 몇 사 쪽이라고 그랬더라? 얘들아 요거 필기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게 잘해줘. 이 4, 4분면의 동경 때문에 이 동경 때문에 이 계산 결과는 4, 4분면이 누가 플러스야? 코사인이 플러스야. 사인이 음수야. 얘 음수야. 얘 양수야. 음수에서 양수 뺐어. 당연히 결과 뭐 나와야 돼? 음수. 그래서 진짜 최종 결과는 사인에서 코사인을 뺀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였겠지. 음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결과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제만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부호는 플러스겠네. 플러스. 그래서 16분의 루트 31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어요. 이것도 필기하자. 시간 줄게. 제발 설명할 때 필기 좀 하지 마. 필기하는 동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놓치고 있는 거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아까 선생님이 저거 세제곱으로 잘못 봤는데 이것도 고1 때 했던 거야. 고1 때 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도 않아.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써먹으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도 완전 세제곱식의 변형식.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플러스 붙은 3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를 물어봤다면 얘처럼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아까 조건대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값을 구해놨단 말이야. 그럼 뭐만 찾으면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려면 요것만 찾으면 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결과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돼. 그걸 어떻게 찾아? 이렇게 찾아.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으로. 사플코도 알고 있어. 제곱의 합도 알고 있어. 사인과 코사인을 곱한 것도 알고 있어. 그 충분히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 뺄 거에 대한 결과만 찾을 거니까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으로 얼마든지 사마코를 찾을 수 있다고. 그 찾은 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세제곱해주고 찾은 걸 그대로 집어넣어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랑 곱해주고 그렇게 해서 제곱 빼기 제곱뿐만 아니라 세제곱 빼기 세제곱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완전 세제곱식의 변형식 또는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 변형식 좀 적어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걸 물어보는 상황이 올 수 있을지 모르잖아. 뭔가 자신 없는 느낌이 든다면 뭐 하라고 했어? 그게 공부라고 했던 데 같은데 모르면 다시 앞에 뒤져가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뒤져가면서 곱셈공식 다시 외우면 되고 알았던 건데 모르게 된 거니까 다시 보면 또 알 거 아니야. 다시 외울 수 있을 거고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도 아쉽지만 지워진 걸 다시 기억으로 떠올려내는 걸 안 하는 것도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할까? 4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84페이지 질문 더? 더 안 해도 되겠어? 자, 진짜 마지막 84페이지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없니? 자, 과제 못했던 사람들 토요일날 수업할 때 아니면 시간의 여유가 느껴지면 검사 다시 한 번 더 할게. 뭐 무조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대로 안 한 친구들 지금 거의 대부분이었지. 다시 좀 잘 풀어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선생님도 세 종류의 삼각함수,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왔네요. 전부 88페이지 볼까? 오늘부터 배우는 함수는 주기함수라는 얘기. 주기함수가 뭘 말하는 거지? 어떤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부를까? 뭐가 주기함수야? 그렇지.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인의 1주기, 그게 2주기에서도 3주기에서도 이쪽에서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코사인, 변형이 없는 코사인이라면 여기서부터 0,1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주기함수. 탄젠트의 함수, 이게 점근선을 기준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주기함수. 아니?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도 과학도 배우잖아. 과학에서 말하는 주기가 뭐지? 과학에서 누굴 주기라고 불러? 파동에서. 과학 안 하니? 아니면 안 배우는 건가? 만약에 어떤 빛이든 뭐든 간에 뭐 물결이든 이렇게 막 움직일 때 과학에서 말하는 주기는 뭐지? 아, 안 배운 거구나. 과학에서는 주기가 그 똑같은 모양 중에
하나의 모양이 완성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라고 불러. 미안해, 쓸데없는 소리 했어. 그런데 과학 말고 수학이잖아. 수학에서는 누구를 주기로 부르냐면 시간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그럼 여기까지가 하나의 모양이지, 그 하나의 모양을 반복하는데 필요한 간격, 그걸 주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주기의 시작은 여기로부터 해서 여기로부터 말하지 않아도 되지. 여기서부터라고 시작해도 돼.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의 모양이 어디냐? 여기까지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걸 테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기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리고 주기 함수가 맞다면 내가 주기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로 끝내야 돼. 그 간격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을 테고. 선생님이 미안한데 헛소리 했어. 그냥 주기의 함수는 같은 모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함수다. 이때 주기는 뭐냐? 그 하나의 모양이 완성될 때 필요한 간격을 주기라고 부른다. 그걸 주기함수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기함수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에다 누구를 넣은 거랑 x를 넣은 거랑 f에 누구를 넣은 게 x 플러스 p를 넣은 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 f에 0 넣은 거랑 f에 누구 넣은 거? 0 플러스 p가 뭐야? p 넣은 거. 그럼 f에 p 넣은 거랑 f에 누구 넣은 거? 2p 넣은 거. f에 2p 넣은 거랑 누구 넣은 거? 3p 넣은 거. 그러니까 뭐 말이야? 함수에서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p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2p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3p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다 같대. 그러니까 이 함수는 p를 간격으로 해서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야. 맞아? 그래서 이런 함수를 보통 주기가 얼마인 함수? 주기가 p인 함수. 수학에서 말하는 주기는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간격을 말한다 그랬지? 간격을 말해. 그래서 주기가 p인 함수. 대답하는 게 심쿵치 않다. 대충 보면 안 되는 내용인데, 이제부터 어떤 함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자 하는 걸 표현할 때 여러분들한테 수학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게 될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런 조건이 걸려들면 이 조건을 보고 아, p를 단위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구나 생각하면 돼. 됐니? 얼마를 단위로 반복이 된다고? p를 간격으로 반복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한다. 대신 이걸 보고 주기가 p인 함수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 선생님 반복되는 간격이 주기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저걸 주기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볼까? 이거 얼마 단위로 반복된다는 뜻이지? 4단위로 반복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잘 봐. 여기 0, 4, 8 이 정도만 그리면 되려나? 물론 더 그릴 수 있는데 그럼 4단위로 반복되는 거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주기가 얼마인 게 맞아? 4인 게 맞아. 4칸 단위로 그려진 녀석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주기가 4인 게 맞아.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런 모양도 가능하겠지만 잘 보세요. 4단위로 반복되는 건 맞는데 주기가 4가 아닌 경우를 보여줄게.
삼각함수로 보여줄까? 아니요. 자, 물어보자. 4 단위로 반복되는 거야? 반복 안 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 맞지? 근데 이 녀석의 주기는 얼마라고 말해야 되나? 하나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반복되는 게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 이게 하나의 모양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간격이야. 그럼 이때는 주기를 얼마로 말해야 돼? 주기를 2라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모양 꼭 기억하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는 함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아. 수학 문제가 이런 말 하지 않는다고. 그냥 딸랑 이렇게 하나 식을 하나 알려주게 돼. 그리고 그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다. 단, 이 숫자만큼을 간격으로 반복되는 건 맞지만 그 반복되는 간격, P라는 숫자가 주어진 함수의 주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든 것처럼. 그래서 간격을 말하는 건 분명히 맞다. 반복되는 간격을 말하는 건 맞지만 그 간격 안에 주기가 더 짧은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계속 갑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 능력 이제 확인 좀 해볼까? 지금부터 사인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주기 얼마지? 2파이. 출발하는 점은 0,0부터 시작해서 주기가 얼마지? 삼각함수 사인 함수의 주기 얼마야? 2파이죠. 그래서 1사분면 동경을 말하는 2분의 파이, 그리고 2사분면의 동경을 말하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 3사분면을 말하는 파이와 2분의 3파이, 마지막 4사분면 쪽 동경을 말하는 2분의 3파이와 2파이 기준으로 해서 일사분면 쪽에서는 사인이 0으로 시작해서 1로 끝나게 되고 1에서 2사분면 쪽에서 0으로 도착했다가 3사분면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 다시 0으로 돌아오는, 이게 사인의 1주기인 거 말하는 거 맞나?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양이 2파이와 4파이 사이, 4파이와 6파이 사이에서 반복이 되고 이 모양이 마이너스 2파이와 0 사이, 마이너스 4파이와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6파이와 마이너스 4파이 사이에서도 반복이 된다. 맞나? 여러분들 사인 몇 사분면 쪽에서 양수라고 그랬지? 사인만 양수인 거 어디야? 2사 쪽과 모든 삼각함수의 양수인 1사분면 쪽. 보다시피 1사분면 쪽에서 여기가 1사분면 동경이야. 여기가 2사분면 동경이고, 그래서 양의 값이 나오는 거야. 사인 값이 음이 되는 3사 쪽과 4사 쪽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음의 값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인의 최대값 얼마?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로 기록이 되겠죠. 맞니? 이것까지만 하고 저녁 먹으러 가자. 이따 저녁 시간에 다시 하지 뭐. 코사인 함수 주기 얼마다? 주기 2파이다. 1사분면 2분의 파이, 2사분면까지 파이, 3사분면 2분의 3파이까지, 4사분면 2파이까지. 여기가 1사분면 공간이야. 선생님 여기가 1사분면 아니에요? 이게 2사분면? 이게 3사분면? 이게 그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되는 x가 동경이야. 동경 맞아? 그 동경이니까 x에 들어가는 값이 각이니까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면 여기가 1사분면의 동경, 2사 쪽, 3사 쪽, 4사 쪽 말하는 게 맞고, 그래서 코사인은 시작이 어디지? 0,1부터 해서 2분의 파이 넣으면 0이 됐다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0으로 회복하고 1까지 올라오네. 이 모양이 반복되는 거 맞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반복된다.
얼핏 보면 모양이 다른 것 같지만 이렇게 주기를 형성하고 있는 거나 사인도 결국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모양인 거야. 그치? 그 주기가 어느 위치에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원점부터 그렸을 때는 이런 모양, Y축부터 그렸을 때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물결 모양의 그래프가 시작하는 위치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코사인의 주기도 얼마? 2파이. 코사인만 양수인 게 어디지? 사선묘 쪽이죠. 그래서 보다시피 양의 값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여기도 모든 삼각함수의 양의 값인 거 확인할 수 있었고, 코사인이 음수가 되는 2사 쪽과 3사 쪽은 그래프 보다시피 음의 값 갖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맞습니까? 탄젠트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하지 뭐. 저녁 먹으러 가자. 자, 그리고 지금 프린트 제출 안 한 사람 3명 있어. 저녁 시간에 마무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재비 제발 좀 빨리 끝내자. 교재비 안 챙긴 사람, 선생님한테 안 준 사람, 또는 이체했는데 말 안 한 사람들, 이체해야 될 사람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주거나 말해주거나 하세요. 가방 올려놓고 들어가. 이따 봐. 응, 이따 봐. 어? 원래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일정은 다음 주 도농부가 계약하는 거였어. 그래서 특강을 뺀 거야. 근데 학교를 안 가게 됐다며. 왜? 일정이 바뀌었다던데 도농부가. 그치? 원래는 가는 건데 안 가는 걸 바뀌었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음 주 특강이 없어. 그리고 그걸 이제 다음 주 그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설 연휴 껴가지고 저 사이 열리는 없는데. 하여튼 설 연휴 껴가지고 2주 동안 한 번 더 할 거야. 어차피 이따 저녁 때 봐.